자, 오늘은 또 어떤 건강 걱정 의뢰가 들어왔을지 한번 오늘의 연루자를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루자 어서 오시죠. 제목 신음. 천상의 곡소리가 이리 슬플까? 신을 부르는 기도 소리가 이리 애절할까? 애원의 소리, 원망의 소리, 지난 시간들을 후회하는 소리, 새 삶을 위해 결국 살려달라는 비열음. 이상 지금까지 안혜경이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죠, 갑자기 좀 이게? 잠깐만 프로그램이 네. 좀 바뀐 것 같은데. 약간 예, 조금 당황스러운데요. 네. 자, 일단 저희가 보통 연루자를 소개하고 나면은 네. 신상 정보를 좀 읊어드리거든요. 네네네. 오늘은 신상 정보를 말씀드리기도 전에 시를 읊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신상 정보는 오늘 이 시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네. 처음에 오셔서 네. 진행하시는 줄 알고 네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네. 시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어떤 시인가요? 이 시가 저희 아버지가 쓰셨던 시인데, 네, 지금은 책으로 출간까지 했던 시예요. 근데 지금은 시인이시거든요. 네. 그래요? 아버님이 그러면 시인. 네, 아버지가 전직 경찰이셨는데 네. 어떠한 연유로 또 이 시를 쓰게 됐는지, 이 시를 여기에서 왜 낭독을 하게 됐는지 네.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큐! 저는 오늘 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3년 들어가는 건데, 자다가 아침에 10시경쯤 일어났는데 몸이 움직여지지가 않았어요. 갑자기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앞에 어떻게 겨우 혼자서 가긴 갔는데 그대로 까꿀 그냥 아이고. 처박혀버렸어요. 아이고. 집안에서 그냥 저렇게. 일단 다행히 아드님이 발견을 하고 네. 바로 신고를 했네요. 네.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잃으셨어요. 병원을 도착하니까 조금만 늦었으면은 죽었다 그러더라고. 너무 출혈이 된 지가 좀 된 상태고 이게 뇌출혈. 네. 지금 네. 너무 많이 굳어 있는 상태다. 뇌경색이 있으셨군요. 네. 우리가 수돗물 탁 들면 수돗물 팍 나가잖아. 그런 느낌으로 확 올라가는 느낌이 생겨. 많이 피곤해서 그럴 거야. 이것저것 일하고 그래서 힘들어서 그럴 거야. 그러고 나서 그게 3일을 견뎠던 거야. 많이 참으셨네요. 뭔가가 뭔가가 내 몸 안에서 신호를 보내준데 내가 못 느끼고 내가 못 깨달은 거. 그런 게 후회가 많이 되죠. 그 뇌졸중 전조 증상으로 저런 미니 뇌졸중 현상들이 네. 나타나거든요. 예. 그때 딱 간과하고서는 딱 병원에 갔었으면 오히려 좀 더 그럼요. 네. 그때 가셨더라면 네. 이렇게까지 크게는 일을 키우진 않으셨을 텐데. 분명히 이상의 신호가 있었을 텐데 네. 참 그 감지하기가 어렵죠. 네, 뇌경색 골든타임에 놓쳐버린 우리 정금주 씨. 정말 보는 내내 안타까운 마음이 네. 들었습니다. 아마 뇌졸중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수십 알의 약을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고통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영상 보면서 지금이라도 좀 건강 미리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 안혜경 씨는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내내 이 반응을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좀 가까이서 겪으신 적이 있으신 것처럼 잘 설명을 하시던데요. 어떻게 좀 연관이 있으신가요? 진짜 영상을 보면서 내내 엄마가 많이 생각이 났고요. 어머니. 제가 아까 낭독했던 그 시 기억하시죠? 네. 그 시의 주인공이 바로 저희 엄마세요. 네, 네. 아버지가 그럼 어머니 생각을 하시면서 쓰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이곳에 이렇게 연루된 이유가 바로 뇌경색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뇌경색 환자이셨어요? 네, 저희 엄마가 2011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지셨거든요. 예. 근데 저희 엄마는 그때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놓쳐서 그때 상황보다도 더 안 좋은 상황으로 가서 좀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을 해 계셨고 좀 많은 부위가 손상이 됐었죠. 그때. 예, 어머님께서 이 뇌경색을 또 겪게 되셨고. 네. 하지만 또 아버지랑 또 저희 가족이 또 지극정성으로 네. 잘 돌봤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때보다는 현저하게 나아지시고 좀 호전이 되시고요. 네, 아직 지팡이를 좀 짚고 걸으셔야 되지만 옆에 누군가 부축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하지만 일상생활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정도가 좀 되셨어요. 자, 이 뇌경색,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우리 연루자 안혜경 씨 어머니 이야기까지 네. 뇌혈관 질환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네. 예, 와 선생님이 좀 더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뇌혈관 질환을 다 분류해서 우리는 뇌졸중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 뇌졸중에는 혈관이 막혀서 발생하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망가져 생길 수 있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뇌혈관을 망가뜨리는 대표적인 원인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리고 비만이나 흡연, 음주까지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주변에서 이제 뇌출혈에 대한 네. 이야기는 조금 익숙하게 들었거든요. 그쵸, 네. 근데 뇌경색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뇌경색. 많은 분들이 흔히 걸리기도 하는 그런 질환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 뇌졸중의 비율은 뇌출혈이 25% 정도이고요. 뇌경색이 75%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분들은 뭐 종종 쓰러지는 일도 그렇죠. 있잖아요. 맞아요. 푹 쉬고 네. 다시 일어나기도 그렇죠. 하셔서 많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도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 질환은 이제 허혈성 심줄환 계속 이제 가슴이 아프다거나 네. 흉통을 느끼게 되는데 이 뇌경색에 관련해서는 전조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전체 뇌졸중 환자의 약 20% 정도만 이런 전조 증상을 겪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건강검진하러 이제 오셨다가 뭐 CT라든지 MRI 촬영을 했을 때 그때 뇌졸중의 흔적이 있다 이런 걸 발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몰랐는데 발견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맞아요. 네, 혹시 지금 TV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거 혹시 뇌 증상 아니야? 하고 조금 의심해 볼 수 있을 만한 팁들, 전조 증상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전조 증상의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갑자기 네.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좀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거나 네. 이렇게 힘이나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뇌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네. 그럴 때에도 뇌경색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갑자기 주변이 빙빙 도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럽거나 술 취한 사람처럼 좀 휘청이게 될 때 이런 경우라면 소뇌 쪽에 뇌경색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석증과 같은 이제 네. 말초성 어지러움증 굉장히 극심하게 회전형의 어지러움증을 겪게 되는데 예. 근데 이런 뇌경색 때문에 발생하는 중추성 어지러움증은 그렇게까지 심하게 돌지는 않지만 균형을 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이를 수 있기 때문에 균형 여부로 좀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갑자기 한쪽이 좀 흐리게 잘 보이지 않거나 마치 네. 커튼을 쳐놓은 것처럼 안 보이거나 이중으로 보이는 이제 복시 증상들이 있다면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굉장히 극심한 두통이 오거나 의식이 좀 떨어져서 주변에서 이렇게 깨우려고 해도 잘 일어나지 않는다거나 이러면은 급히 병원 응급실로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전조 증상이 좀 다양한 거를 좀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예. 듣고 보니까 저희 엄마도 이런 증상들 조금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셨을 때. 아무리 면밀하게 관찰한다 하더라도 이거 제때 병원 찾기가 골든타임을 잡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골든타임 이내에 병원에 당도하는 환자의 비율이 20%가 안 돼요. 사실 동맥경화는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록 얘기했던 것처럼 미리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발생하는 동맥경화를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건강검진 해보시는 게 좋죠. 건강검진도 좋은데 저는 현실적으로 좀 더 갔을 때 이 네. 뇌경색이라는 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이거 빨리 찾고 검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쵸. 평소에 뇌혈관을 잘 관리하는 수밖에 없을 그렇죠. 것 잘 같습니다. 관리하고 예방하는 것도 되게 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말이 쉽지 의심하기도 어렵고 네. 발견하기도 어렵고 일단 평소의 건강관리, 이 뇌혈관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다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모인 거 다 아닌가. 방법이 맞습니다. 있으시군요. 정신 차려야죠. 네. 자, 우리가 뇌혈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네. 뇌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인 불포화 지방산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0세 이후에 이제 뇌세포도 점점 감소하지만 네. 뇌의 크기도 역시 이제 계속 줄어드는 거거든요. 쪼그라들어요. 따라서 뇌에 질 좋은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꼭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뭐 다른 지방도 아니고 그 많고 많은 지방 중에서도 왜 불포화 지방산이 좋은 겁니까? 평소 우리가 좀 다양하게 지방을 먹고 살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보통 섭취하는 지방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지방인 이 콜레스테롤과 같은 나쁜 지방이거나 튀김 이런 것들요. 네, 또 이런 지방들이 기름에 녹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네. 나쁜 지방 배출을 위해서는 질 좋은 불포화 지방산 섭취를 해서 이 기름을 기름으로 녹여서 배출시켜야 된다는 거죠. 클렌징 오일 같은 거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불포화 지방산을 만약에 섭취했을 때 우리 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불포화 지방산은 우리 네. 뇌세포막을 부드럽게 해주고 뇌 혈류량도 증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뇌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고
뇌세포막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에도 이 불포화지방산이 필수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불포화지방산만큼은 좀 똑똑하게 채워주는 게 좋겠죠. 자, 좋습니다. 채우는 게 좋은데 그거 어떻게 채우냐는 거죠. 불포화지방산 뭐 먹어야 합니까? 우리가 평소 늘 섭취하고 있는 지방이 뇌 건강을 좌우한다 이렇게 네.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여성을 보면 뇌 기능과 기억력이 손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불포화지방을 많이 섭취한 여성인 경우에는 뇌 기능과 기억력이 향상됐다는 결과도 우와. 있습니다. 아, 완전 반대네. 그러니까, 네. 아니 네. 일단 그리고 우리가 네. 딱 기름을 봤을 때 이게 불포화인지 아니면 포화지방인지 어떻게 그렇죠. 하냐는 지방이 거죠. 지방으로 녹인다는데 이거 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래서 저희가 누굽니까? 예. 솔로 준비됐죠? 사실은 준비돼 있습니다. 아, 준비가 돼 네, 있어요? 제가 와. 오늘 좀 같이 네. 의심을 좀 해봤는데 네. 제가 뭐 알고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쵸, 그쵸, 네. 영상으로 준비해봤는데요. 또 개선자분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 사는 전현숙이라고 합니다. 제 나이는 68세입니다. 죽다 살아났다는 네, 그러니까 말, 궁금해요. 사연이 궁금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극심한 두통을 앓았어요. 그래가지고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그게 이제 뇌출혈로 이렇게 돼서 굉장히 위험한 뇌출혈이셨구나. 고비를 넘겨가지고 지주막하 출혈이 있었네요. 그때 상황이 되게 좀 큰일 날 뻔하셨네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저도 그랬는데 저희 어머님도 정말 감기약을 안 드셔도 감기가 나을 정도로 건강하셨는데 면역도 근데 어느 날 좋으셨고.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 염려를 많이 하고 관리를 철저히 더 해왔어요. 지금부터 저의 그 건강 관리하는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네,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뒤로 걷기 오늘부터 해야겠는데요? 저는 당장? 이거 예, 네. 오랜만이에요, 뒤로 네. 걷기. 뇌졸중으로 인한 운동 장애나 마비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운동이 많이 되나 봐요? 그럼요. 사실 제가 뇌출혈을 앓기 전에는 운동을 잘 안 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운동의 중요성을 알게 됐어요. 처음엔 균형 잡기가 어려워서 뒤로 한 발자국씩 떼는 것도 어려웠는데 이제는 많이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30분씩 하고 있습니다. 대신 평지에서만 걸어야 해요. 아니 저렇게 팔을 흔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뒤로 걸 그러니까요. 때는. 예. 자, 아침 운동하고 돌아오셨습니다. 뭔가를 갖고 오셨는데요. 네. 아, 혈압기. 네. 고혈압 가족력. 아 좋으신데요? 청상범이신데. 네. 네. 제가 고혈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뇌혈관 질환의 원인 중 하나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혈압 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렇게 매일매일 체크하고 꾸준히 관리하시는 것도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밥 드시나 보다. 잡곡밥. 아, 건강에 너무 좋죠. 고기 드시네. 제가 아프기 전에는 입맛 땡기는 대로 그냥 굽고 뭐 튀기고 짜고 막 먹고 싶은 대로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굽거나 튀기기보다는 웬만하면 쪄서 먹거나 삶아서 먹습니다. 조리법을 바꾸셨군요. 식물성 단백질이 많은 순두부도 맑게 살짝만 끓여서 먹고요. 아우, 담백하니 고기도 좋죠. 삶아서 먹어요. 뭔가 튀겨서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 그럼요. 네. 잡곡밥까지 먹으니까 아주 건강 3종 네. 세트입니다. 예전에는 맵고 짜고 달고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했었거든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도 좋아해요. 자극적인 진짜 좋아요. 아. 맵고 짜고 뜨거운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간은 자극적이지 않게 싱겁게 해서 먹어요. 아유, 잘 먹었네. 아차, 또 그거 먹을 시간이지? 그거를 먹을 시간이라고요? 어떤 뭘 더 거? 드세요? 약을 드시나 보다. 아, 네네네. 혈압약 이런 거 드시나? 혈압약 먹을 수도 있고. 대마 종자유예요. 이게 뇌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대마 종자유.
뇌혈관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겪어봐서 다 알잖아요. 그러다가 대마종자유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마종자유를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예전에는 손이 좀 저리고 찌릿찌릿했는데 요즘은 머리도 개운해지고 상쾌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시나 보네요. 네. 실제 병원에서 좀 더 정밀 진단을 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금 전현숙님 혈압은 118에 78로 지극히 정상 범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예전에 뇌출혈이 있으셨기 때문에 혈압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관리를 잘하고 계셔서 정상 범위 이내로 혈압이 낮게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는 일단 콜레스테롤 수치도 정상이고 당뇨를 나타내는 당화혈색소 검사도 지극히 정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 검사 항목도 대부분 정상이십니다. 다 좋아지셨네. 식생활이나 운동에 중점을 두면서 또 마음을 편안한 상태로 유지를 하는데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다 보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화이팅! 아, 네.